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 TV입니다. 계속해서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강에 걸쳐서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 요건, 효력, 여러 가지 유형과 형태, 가짜 유치권을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본 강의는 유치권 5번째 강의입니다. 가짜 유치권으로 규명되었을 때 어떤 민사, 형사사항의 책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유치권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치권의 실력을 다지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장 유치권자들이 어떤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장 유치권자들은 형사고소를 하면 본인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해줘요. 그런데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가장 유치권자들은 결국은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치권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종류는 인도명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3번째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2번째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소송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민사소송 중에서도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유치권자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점유 요건이나 결련성 등의 현저한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다. 또 명확히 입증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구태여 복잡한 명도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인도명령을 신청해 가지고 인도명령을 받아서 명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해결할 때는 일단 인도명령 신청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이 되면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먼저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순서로 일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이나 명도소송을 통해서 허위 유치권자로 판명이 되었으면 낙찰자는 이 가장 유치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보시면 가장 유치권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 날까지 인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소유권이 내한테로 넘어오고 그때부터 내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008년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허위 유치권의 신고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허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신고 금액의 30%입니다.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손해배상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치권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니 해도 형사고소입니다. 경매 절차를 낙용하는 가장 유치권자에게는
형사적인 압박이 최고예요. 그 중에서도 경매방해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 없는 자가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했다면 유죄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유치권은 유치권의 외관을 보임으로써 입찰가를 다운시키고 집행법원의 업무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경매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괴 또는 유력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매방해죄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죄목이죠. 다음은 사문서 유죄죄입니다. 허위로 채권증서를 만들거나 또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만들어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이것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허위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입찰가가 다운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채무자가 낮은 가격에 관련인을 동원해 가지고 입찰을 받는다. 건전한권자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겠죠. 이거 상당히 무서운 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매 중인 사우나 건물에 3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 공사를 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고 또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가장 유치권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기죄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러한 권리를 악용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서 피담보 채권을 크게 부풀려서 신고를 합니다. 경매 신청을 해요. 이것은 법원을 기망해서 재산사항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행동이지요.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소송 사기죄에 해당이 돼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매수인의 출입을 불법으로 막아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 집행관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유치권자가 민사상,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정말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경매 권리분석, 배당 사례, 유치권 사례, 법정지상권, 부동산 투자 상식 등을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